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리고 단 한 번의 판단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한 남성이 정년 퇴임 이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가 수십억 원의 전 재산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마사지샵, 수십억 원이 들어간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일부러 영입한 젊고 아름다운 마사지사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서서히 커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 마사지사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점점 과해지는 서비스. 결국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 판단, 그리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알림 설정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63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한 정통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평범한 대졸 사원이었지만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꾸준히 승진했고 50대 중반에는 계열사의 핵심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 생활 내내 그는 숫자에 강했고 사업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서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도현 부사장은 사업을 해도 크게 할 사람입니다. 그는 정년 퇴임을 하던 날 회사 강당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조용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보유주식, 부동산 일부 매각 자금,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온 금융 자산까지 합치자 총 자산은 약 4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 하나는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군.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남을 돌아다니던 중 선릉역 뒷골목 상권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인들, 외국인 관광객, 젊은 손님들까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 가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술집, 노래방, 마사지샵, 바 다양한 업종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리미엄 타입 마사지샵. 하지만 평범한 마사지샵이 아니라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한 동의 3개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12억 원, 월 임대료 4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설계를 맡겼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호텔 스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세요. 인테리어 공사는 무려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들어갔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벽면에는 태국풍 장식과 목재 패널을 사용해 동남아 고급 리조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사지룸은 총 22개였습니다. 그중 VIP룸이 4개, 커플룸이 6개, 일반룸이 12개였습니다. 각 방에는 최소 200만 원이 넘는 마사지 베드가 들어갔습니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공조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1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남은 것은 직원 채용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마사지사를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외모 단정하고 친절한 사람,
타이 마사지 교육 수료자. 결과적으로 총 16명의 마사지사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대부분 21세에서 24세 사이였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김도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고 피부는 건강한 윤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몇몇 직원들은 마치 모델처럼 보일 정도로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사업 전략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니폼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일반 마사지샵처럼 헐렁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슬림한 디자인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고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형태였습니다. 원단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라 움직일 때 몸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색상은 짙은 와인색과 검정색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적힌 작은 금색 명찰까지 달았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서 있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사지사 니차 23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을 가진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서 있었는데 어린 듯한 얼굴과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 피마이 22는 밝은 미소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와디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린다 24는 가장 키가 컸습니다. 172cm 정도 되는 키에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손님에게 항상 미소를 보여야 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합니다. 여기는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매장입니다. 오픈 첫날, 김도연은 로비 한쪽에 서서 매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아로마 향이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릉역 뒤에 새로 생긴 마사지샵 알아? 거기 시설이 호텔 수준이라던데.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대.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달 후에는 하루 평균 70명이 방문했습니다. 3달 후에는 하루 90명까지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차서 대기 손님이 20명 이상 생기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90분 코스 18만원 기준으로 월 매출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도연은 어느 날 매출 보고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강남은 다르군.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시작 뒤에 점점 커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사지샵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나자 김도연의 가게는 선릉역 뒷골목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면 매장 로비는 늘 북적였습니다. 회사원들, 외국인 관광객,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들르는 손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태국식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마사지사들이 줄지어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마사지사들은 모두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잘 맞는 유니폼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거나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모습, 밝은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손님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편안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몇몇 마사지사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가장 예약이 많은 직원은 니차 23였습니다. 니차는 작은 얼굴에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을 안내할 때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그녀는 손님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세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할까요? 손님들은 그 부드러운 말투 때문에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니차 씨는 말투만 들어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인기 직원은 피마이 22였습니다. 피마이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면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드셨어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그녀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직원은 린다 24였습니다. 172cm 정도 되는 키에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동작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마사지 동작이 크고 정확해서 손님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마사지가 끝난 뒤 카운터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마사지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매니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분께 받으셨습니까? 린다라는 직원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린다는 빠르게 인기 마사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많은 직원은 하루에 8명 이상의 손님을 받았지만 예약이 적은 직원은 3명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수입 차이도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직원 휴게실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피마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네 차 또 예약 꽉 찼대.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인기 있는 사람만 찾잖아.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네 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인터넷 리뷰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지역 커뮤니티와 리뷰 사이트에 가게 이름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긍정적인 리뷰도 많았습니다. 시설이 진짜 호텔 스파 느낌입니다. 마사지 실력도 괜찮고 분위기가 편합니다. 직원들이 친절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화려해서 처음 가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뷰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사지 받으려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은 리뷰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문제는 점점 직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탈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 손님한테 말을 걸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피마이였습니다. 네 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사장님 들으면 큰일 나. 그날 이후 매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밝았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김도연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매출 보고서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출은 좋은데 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린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린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직원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김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게가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김도연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오는 인기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특히 인기 마사지사 몇 명에게 예약이 몰리면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 또다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 차 또 예약 꽉 찼대.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이름만 말해. 네 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이 선택하는 건데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은 매니저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출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 무렵 인터넷 리뷰도 점점 극단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평가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시설이 강남 최고 수준입니다. 마사지 실력도 좋고 분위기도 편안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가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리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용한 마사지샵을 기대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어떤 리뷰는 꽤 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예상했던 것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건전한 마사지 생각하고 갔다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원래 이런 글도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범한 평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방문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석 35이었습니다. 그는 선릉역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뒤 어깨가 뻐근해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고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그는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 방식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사지를 받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마사지가 맞나? 마사지를 마친 뒤 그는 계산을 하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평범한 손님 한 명이 나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석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매장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의 단속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업 관련 점검을 하겠습니다. 순간 매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매니저는 급히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단속 나왔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단속? 그는 급히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매장 운영 방식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도연에게 공식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영업정지 90일. 종이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0일이면 3달이잖아. 그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왜 그래요? 다른 가게에서 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김도연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해해. 그 다음 날에는 피마이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른 곳 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16명 중 14명의 마사지사가 다른 매장으로 옮겼습니다. 매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90일이 지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때 김도연은 예전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픈 첫날, 하루 손님 수는 단 11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90명까지 오던 가게였습니다. 둘째 날은 9명, 셋째 날은 7명. 김도연은 매출 보고서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새로운 직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40대 마사지사 4명, 50대 마사지사 3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손님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단골이었던 손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분위기랑 많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가게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임대료 및 관리비 6천만 원, 직원 급여 4천만 원, 기타 운영비 2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9천만 원 적자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도연의 통장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결국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가게를 넘기겠습니다. 42억 원을 투자했던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매각 가격은 6억 5천만 원. 계약서를 쓰던 날, 김도연은 펜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30년 인생이 쌓아 올린 자산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그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조명도, 넓은 로비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남성의 사업 도전과 그 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던 김도현 63은 정년 퇴임 후 약 42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선릉역 뒷골목의 대형 프리미엄 타이 마사지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하루 90명 이상의 손님이 방문며 월 매출 4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손님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90일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시작보다 유지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행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는 사업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초반에 인기만 믿고 장기적인 운영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결정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나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같은 인생 이야기, 사업 이야기,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정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